안녕하세요. HIV 이뮤노믹은 덴드리릭셀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뉴스 기사가 나왔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지상 세포에 대해서 그리고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면요, 이제는 이뮤노믹에서도 HLB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 HLB 컴퍼니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2020년 September 1이니까 9월 1일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덴드리릭셀 백신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제 덴드리릭셀은 한글말로 수지상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내느냐, 슈타인만 박사가 수지상 세포의 면역 기능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3명 있는데, 이 중에 랄프 스타인만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사면에 적혀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의 업적은 면역체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원칙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이분이 랄프 스타인먼이라는 분인데요. 68세에까지 사셨습니다. 출신 학교는 맥길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라고 되어 있고, 자, 이분이 이제 받은 것은 2011년에 받았는데 1973년에 쥐의 비장에서 강력한 항원 전달세포를 발견했습니다. 발견을 이때 하고서 꽤 시간이 지나서 받았죠. 그리고 이 발견한 세포를 수지상 세포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쥐의 비장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비장이 뭐냐는지 잠깐 보고 오면요, 비장의 역할은 노쇠한 적혈구를 제거를 해서 혈액 내 적혈구의 질을 조절하고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적혈구를 파괴하는 처리 작용 외에도 림프구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쪽에 있고요. 일종의 림프절이고 신체 내 림프절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내 10% 이상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다. 거의 이제 피주머니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이제 면역 장기라서 요것도 잘 안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게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10만 대군이 이제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은 훅 가버리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일정의 림프절이라고 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T 림프구, B 림프구 엄청나게 모여 있죠. 여기 잘못 들어가면은 훅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장에는 피가 엄청나게 몰리는데, 식후 운동을 하면은 왼쪽 옆구리가 땡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비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소화시에는 이제 근육에 돌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비장이 수축해서 피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제 땡기는 거라고 하여, 그 다음에 이제 비장이 커지거나 병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정상보다 더 많은 적혈구를 파괴를 하기 때문에 빈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개복을 했는데 요즘에는 채소 침습법 방법으로 복강경 로봇으로 합니다. 로봇 다빈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비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간이 비장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혈액이 잘 이제 철저히 여과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장 절제술 다음에는 세균에 더 감염되기 쉽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비장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장 절제술이 존재를 하는 거겠죠. 다시 이제 랄프 스타인먼으로 돌아와서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분이 이제 68세에 사망을 하셨는데, 이게 1973년에 수지상 세포를 발견했고, 이제 3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에 진단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이 발견했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덴드리틱셀은 이제 영어로 DC라고 이제 요약해서 적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법을 이제 위해서, 이 연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제공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자신을 치료하고 싶은 그 니즈도 있고, 그리고 한평생 이 면역세포를 연구했던 자신이 연구자로서 새로운 의학적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에도 이제 자부심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총 8개의 실험요법을 시도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치료하다가 이제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도 병용을 하려고 해봤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생명이 연장된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건 거의 진짜 완벽하게 맞춤 치료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 건데, 이제 스타인먼 정도가 어느 상태였냐, 보통은 요게 진단 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생존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스타인먼은 몇 년 이상 더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인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수지상 세포가 삶을 연장시켰다고 믿었지만은 8가지 요법 중에서 어떤 게 연장시켰는지는 확인하기는 힘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타인먼 한 사람을 위해서 설계된 거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사례를 토대로 이제 전통적인 이 화학요법이랑 수지상 세포 백신의 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는데 사망이 2011년이죠. 그리고 노벨 생리의학상 2011년입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이제 4년 반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수상자로 발표하기 3일을 앞두고서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되기 3일 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노벨위원회는 이제 노벨상을 이제 최종 선정하기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가 동시에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상 세포로 다시 돌아오면요, 얘는 이제 그 항원 제시 세포입니다. 그래서 피부, 위, 장, 점막 조직, 혈액, 그래서 모든 조직에 소량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외래 미생물, 병원체, 항원 단백질 등이 이제 들어오면 이걸 찾아가지고 흡입한 후 항원 정보를 세포 표면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림포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 사이트라는 것은 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덴드리틱 셀이 이렇게 항원을 제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는 타인과 이식이 어렵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피부 세포에 수지상 세포가 약 2에서 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작용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지상 세포는 이제 감지를 하면은 이제 림프절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까 이제 비장이 일종의 림프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림프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에 퍼져 있거든요, 림프관이. 거기 중간에 위치하는 결절 모양의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림프관이랑 림프절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이제 노드라고 되어 있죠.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됐지만은 이 네트워크 자체를 노드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컴퓨터를 노드라고 하죠, 이렇게. 얘네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림프 노드. 그래서 림프절의 역할은 뭐냐? 면역 작용하는 림프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림프관에 침입한 세균 같은 이물질을 제거를 해서 신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림프절입니다. 그래서 림프액이라는 것들은 이제 세포 사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송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각종 바이러스, 세균도 이 폐기물에는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운송하면은 이제 큰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통과를 림프절 한번 시켜줘요. 그럼 림프절에는 이제 이걸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림프액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혈액, 림프액을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액이 뭔가 보면 일단 혈액에서 일부가 모세혈관 밖으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액체를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포로 적시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영양소, 아미노산, 호르몬 등을 이제 배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포가 쫙쫙쫙 대사를 한 다음에 이제 폐기물들을 또 내놓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똥을 싸듯이 그 똥들이 이제 다시 이제 모세혈관 하로 다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혈관에서 나온 만큼 다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미처 흡수되지 않은 액체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혈액으로 나왔다가 이제 한 이 정도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여기 모세 림프관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혈액이 흐르면서 남기는 흔적을 지우는 일종의 청소부가 림프이고요. 여기로 이제 노폐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함께 다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를 따라서 이제 뭐 바이러스, 세균들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림프절로 이제 이동을 하면은 딱 들어가니까 B림프고 T림프고 10만 대군이 잠자고 있는 거죠. 들어가니까 이제 깜짝 놀라겠죠. 나는 죽었다 해서 진짜 죽겠죠, 여기서. 그래서 림프절은 이제 얇은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피막이 있죠. 얇은 피막이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요 림프절은 혈관으로부터 T림프구, B림프구 등 면역세포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림프구들이 림프절 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병원체들이 림프에 잡혀서 끌려 들어오면은 반쯤 죽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이쪽으로 어쨌든 들어오면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피부랑 가까우면서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있는 귀 및 겨드랑이 등등이 이제 퉁퉁 붓게 되는데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고 아파서 고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덴드리틱 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HIV 이뮤노믹은 이거를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